네,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부동산 시장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급감을 했는데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도대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일단 뭐 거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8,400건 정도, 네. 약 그 정도 나왔고요. 10월 거래량도 11월까지 집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며칠이 남긴 했는데 네네. 8,100건 정도 나왔으니까 10월 또 거래량이 제법 많았습니다. 11호 대책 발표되기 네네. 전에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11호 대책 발표되고 나서도 우리가 부동산 5일장이라고 하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일부터 지정이니까 19일까지 이제 북새통을 이루면서 거래가 많았는데 11월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왜냐하면 30일 이게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계가 되는데 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한 1,1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전월 동기 대비 따져보게 되면 그래도 10월에 거래량이 이맘때쯤 되면은 3,000, 4,000건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이제 8,000건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100건이라는 얘기는 12월 말까지 통계를 잡더라도 한 3,000건에서 4,0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거래량은 반 정도 줄어들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예 거래가 없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착시 효과가 있는데 뉴스를 잘못 보게 되면 노원구의 거래가 뭐 제로였대라고 하는데 그게 토지거래가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 토지거래가구역은 절차가 있거든요. 바로 계약을 못 씁니다. 못하죠. 그러면 매매 예약이라고 하고 계약금을 살짝 넣고 네. 허가를 넣은 다음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와야 이제 본계약을 치기 때문에 실제로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토지거래가구역이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지역들은 원래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처음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구별로 한 명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한 명이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작용도 나옵니다. 네. 자, 거래 건수는 줄었는데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딜레마가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것만 보면 11호 대책이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집값을 볼 때는 이제 상승률을 봐야 되고 이제 집값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되는 주간 상승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지난주 11월 3주차 통계를 보게 되면 이게 반등을 했어요. 오히려.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 상승률이 0.54%였다가 네. 쭉쭉 내려와서 0.17%까지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1호 대책이 좀 강력했잖아요. 뭐 토지거래가구역도 지정을 하고 뭐 투기과열지구도 네. 지정이 되고 서울 전역을 묶고 경기도 12곳도 묶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 올해 말까지 한 0.03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1월 3주차가 0.2%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한 달 만에 여기서 멈춘다고라고 이제 많은 이슈도 되고 저도 좀 당황한 상황인데 네. 그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곳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 자 거래량은 떨어질 수는 있죠. 대출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규제적 지정이 되니까 전세 끼고 사고 팔 수도 못하니까 네. 당연히 사려다가 나 못 사겠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 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로 이제 던져야 되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안 사게 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년에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고 하고 기준금리도 인하 추세고 그쵸. 지금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내가 금매로 던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려는 매수자들은 지금 거래량은 떨어지는데 올해도 3번의 파동이 있었거든요. 2, 3월 토지거래가구역 네, 풀면서 올랐고 6.27 대책 발표될 때 9월에 올랐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또 한 번 파동이 올라가지 않을까? 나 불안해. 빨리 사야 돼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집값이 쉽게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거래 건수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이제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게 중요한데 되는데. 거래 네.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본다면 세금도 지금 세수도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전자제품도 바꾸고 소파도 바꾸고 네네. 이삿짐 업체도 먹고 살고 그렇죠. 중개업소들도 먹고 사는데 네네. 지금 오히려 반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는 동향이 어떻습니까? 사실 전세가 좀 더 심각하긴 합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104가 나왔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집을 사려는 분이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 전세 매물보다 더 많다는 거거든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집을 사려고 했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끼고도 못 사게 하니까 그래 포기하자. 그냥 전세로 가자. 한마디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나 그냥 네. 전세로 좀 살면서 지켜볼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그럼 공급이 늘어나줘야 되는데요. 공급은 일단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올해가 한 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내년에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매물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매물은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눌러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 보통 신규 아파트들은 전세가 좀 저렴하게 풀리거든요.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그러니까 신규 입주한 아파트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그냥 내가 살던 집에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갱신 계약을 많이 합니다. 갱신 계약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서. 그러니까 매물은 안 나오고 입주 물량은 없는데 전세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난이라고 하죠. 전세 매물이 굉장히 희소하다. 최근에 가장 불만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고사하고 전세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책 당국자들은 이게 전세 매물이 없는 또 월세 가격도 올라가는 전월세 난은 최우선 과제, 집값보다도 최우선 과제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집값보다 저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안 사면 되잖아요. 네. 꼭 내가 집을 사야 돼? 안 살래? 아니면 다른 데 할래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 이제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공급 물량 늘리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라도 왜 비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비아파트는 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꺼려하잖아요. 부분, 꺼려도 하기도 하고 허그가 안정성 때문에 보증 한도를 줄임으로써 더 안 돼요. 그리고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공급도 안 나오고 아파트 공급도 지금 막혀 있는 막혀 상황이에요. 있고. 그래서 일단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 아파트는 어차피 빨리 안 되니까 비아파트라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세 대출 규제도 좀 그러니까요. 합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물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내가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건 주택시장 안정은 알아서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우리 서민들 전세 대출은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앞서서 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라든지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네. 지금 이 집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풍선 효과 얘기도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나타났죠. 났으니까. 이미. 네. 동탄 신도시, 네. 구리,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가 나오는데 풍선 효과 나오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용인, 기흥구나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원, 광교 신도시까지가 묶였거든요. 조만간에 우리도 묶일 수도 있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대출 한도가 열리다 보니까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 9월 말에 제가 임장했을 때 역세권 주변에 전용 8사 아파트가 11억 후반 정도 했는데요. 발표되고 한 달 반 지나고 가보니까 이게 14억 부르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만에 3억 가까이 2억 정도. 2억 정도. 근데 2억도 12억에서 14억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변동폭이. 그럼요. 서울 아파트 2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용인 기흥구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광교 신도시 주변에 흥덕지구가 있는데 네네네. 야,
우리도 이제 올라야지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고 구리도 올라가니까 풍선 효과가 본의 아니게 이쪽 지역들은 11호 대책의 수혜를 받는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기고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이 풍선 효과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게 지금 경기 화성 구리 지금 말씀하신 지역 등에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로 될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시장은 예측을 하고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동탄, 구리 규제하겠지.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구리와 동탄에 집을 사려는 분들은 또 불안합니다. 더 빨리 움직일 것 더 같은데.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고 네.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또 주변 지역으로 또 갑니다. 남양주로도 가고 네. 또 안산으로도 가고 이제 나중에 서쪽으로 가거든요. 인천으로도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규제 지역 지정을 이번에도 풍선 효과 차단하겠다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는데 네. 이게 진정한 차단이 맞나? 차라리 그럼 수도권을 다 묶든지 물론 정량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했겠습니다만 네네네. 결국에는 풍선 효과는 또 발생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집 문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기 힘들다는 거는 뭐 저희가 힘들죠. 다 네, 맞습니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제가 해도 안 될 한데 겁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아니고 이미 그걸 다 알고 네. 미리 움직이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속수무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고 물론 예상을 했죠. 기존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풍선 효과가 생기니까 그걸 네. 차단하겠다고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가 구역을 순차적으로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 한 번에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구매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욕구가 있고 그다음 구매 능력. 구매 능력은 자기 자본, 대출, 전세인데 지금 구매 능력을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욕구가 나는 불안해.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현금 가진 사람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달래주지 않는다면 네네. 아무리 구매 능력을 제한하더라도 방법을 찾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정부 정책 대책을 보게 되면 나올 때마다 더 불안해하니까요. 네네. 오히려 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공급 대책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네. 정부에서는 판교 신도시급 규모라고 강조를 했는데 정작 서울에는 얼마 안 돼요 또 이게.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어떻게 내놔야지 좀 이게 실제로 시장에 먹힐까요? 지금 뭘 내놔도 사실 먹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미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라는 숫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실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네. 이재명 정부는 135만 호. 네. 거기에 이번 후속 조치죠. 97 대책 후속 조치로 이제 어제의 날짜로 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판교 신도시급 2만 9천 호 네. 공공 분양 물량을 2026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270만 호, 135만 호가 나온 상황에서 2만 9천이라는 숫자가 이게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요. 예. 판교 신도시 같은 게 새롭게 발굴이 되면 관심이라도 가지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3지구 네. 이런 물량들이 내년에 분양을 한다는 거니까 국민들은 야 이거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거 분양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좀 속 시원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